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입니다. 네, 장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미쳤어요. 정말 미쳤습니다. 미쳤어. 여러분, 집 밖은 위험합니다. 와, 아니 집 예. 안도 위험한데 지금. 그래? 예. 집 안도 위험해? 그러니까 고층은 괜찮은데. 1층. 1층, 2층. 그리고 저층, 그리고 약간 반지하 이런 데 와, 하시는 분들. 정말. 지금 여기, 이런 거 너무 그런가? 좀 시크릿 정보인가? 뭐 어떤 거? 여기도 물 새요, 지금 요 복도에, 저기. 아니 지금 뭐 안 새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옆에 몰도 지금 물이 막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예. 사람들 사진 찍고 있고 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귀가들 하시고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집에 갈 때? 그러니까 그게 큰일 문제인데 났네, 지금. 진짜. 예, 지금 저희 주변에서 막 영상하고 사진들 막 오고 있거든요, 그쵸. 저한테. 시간당 50mm, 60mm까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약간 보슬비 올 때 0.1, 0.2예요 시간당. 근데 50mm. 야, 이게 하루에 100mm 와도 난리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아까 진짜 운전하고 오는데 안 보이더라고. 아예. 예,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분도 위험하고 운전하시는 분도 위험합니다. 예. 근데 저희 스튜디오도 지하라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저 복도 끝에 물 예, 샌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계단으로 물이 들어와요 지금. 예, 참 진짜.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재난 예. 방송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저희 갑자기 뛰쳐나가면 저희는 여기 찰 때까지는 기다립니다. 진짜? 예, 여기 찰 때까지는 이제 방송해야죠. 잘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잘 부탁하네. 나는 무릎에서 도망가려니까. 예, 여기까지는 네. 제가 참고 방송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저희 월요일 글로벌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벌써 이제 채팅창에 저희 최파고님 어디 가셨냐.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최파고에게 자유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우리 최파고가 완전 가는 게 아니고요. 자, 예. 월요일, 화요일 날 최파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 제가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저의 여기서의 방송 패널로서의 방송이 마지막에 일단 마지막 방송 나 이제 패널 끝이야. 3%에 예. 내 얼굴로 나오는 썸네일은 이제 없어. 큰일 났습니다. 예. 나오는지 몰라 이제. 그러니까요. 안 보는 분들은. 아니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두 번씩 나오시잖아요. 네, 월화는 예, 이제 제가 고정으로. 나오기로 했고요. 예, 진행을 이제 하고 하시게 됐고 이제 수목금은 최파고님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선생은요? 저는 양쪽에서 다. 그냥 쉬는 날 없이. 이제 또 뭔가 이제 오시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나 진행에 소질이 있다. 예. 연락 주십시오. 우리 또 박 선생, 박 선생 쉬는 날을 위해서 네.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예.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날씨가 날씨니만큼 저희 오늘 사실 리얼 드래곤 네.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이 열심히 오고 계시는데 지금 길이 수영장이에요. 일부러 제가 천천히 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방송은 지금, 내가 하면 되지 뭐. 예. 예? 그래서 저도 할 말 뭐, 많아요. 뭐 그런 상황인데요. 뭐 네. 전혀 이제 뭐 곧 오셔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오시기 전에 먼저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간단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8월 10일 날 CPI 발표가 있죠. 네. 예,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CPI? CPI가 중요한 이유는 예. 여러분들 금요일 날 우리 장석 부사장님하고 방송할 때였나요? 고용 지표 나오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한 1.5%가 그러니까요. 훅 떨어졌어요. 예. 깜짝 놀랐죠. 예. 근데 물론 자 다우는 플러스 전환시켰고 나스닥도 이제 마이너스 0.5까지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뭐 그만큼 시장이 좀 강한 거죠. 근데 자 생각해 보시면 시장의 우려가요. 처음에 긴축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물가였어요. 그다음 뭐였죠? 경기 침체였습니다. 경기 침체. 근데 자 고용 지표 잘 나왔어. 다시 또 이제 긴축으로 넘어간 건데 네. 시장의 어쨌든 7월 말부터 FOMC 이후의 반등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거에 환호를 한 건데 예. 고용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 속도 조절은 무슨 바로 지금 페드와치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68%까지 올랐죠. 한 번에. 근데 사실 이미 페드 연준 위원들이 예. 다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너무 잘 나오니까 저 25만 8천 명 예상에 네. 52만 8천 명 나오니까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자 생각해 보셔야 할 거 있습니다. 시장이 착각한 게 있어요. 금요일날. 그것도 잠깐 착각한 거. 물론 이제 돌렸죠. 예. 자 고용 지표가 좋아요.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좋으면 금리 올리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 올려도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되는 거지 경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금리를 올리는 제일 중요한 요건. 뭐 지금 얼만큼 올리느냐를 정하는 조건은 지금 네. 뭐 많죠. 물가잖아요. 예, 물가. 물가지. 지금 그쵸? 현재 물가, 유가 뭐 여러 그래서 가지 있겠고. 자, 예. 여러분들 물가가 피크아웃을 찍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고용이 잘 나와도 자이언트 스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용 잘 나온 거 이꼬르 무조건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반응을 잠깐 했다가 아니구나 하고서 이제 막판 좀 돌렸죠. 그리고 지금도 지금 선물이 나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요 시작의 베스트는 경기가 버티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게 베스트입니다. 고용은 무조건 지금은 잘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수요일 날 CPI가 너무 중요할 겁니다. 지난달에 얼마 찍었죠? 지난달에 저희가 9.1 찍었죠? 예. 전년 대비로 헤드라인이 이번에 예상이 8.7 예상하고 있죠. 8.7. 좀 예. 미약하죠.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전월비로 헤드라인이 전월비로 1.3%인가 올랐었어요. 네. 지난달에. 근데 이번에 0.2%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만 보자고요. 자, 유가가 한 6월 달에 120달러 찍었었고요. 네. 평균적으로 한 110에서 12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7월에는 유가가 좀 떨어졌죠. 예, 지금 아까 뭐 잠깐 측가니까 87불. 그렇죠. 예, 아마 떨어져요. 평균 예. 100달러 전후일 거예요. 7월에는. 그렇다면 유가가 고점에선 20% 빠졌고 그리고 또 평균적으로도 한 12달러에서 15달러 정도 빠졌을 겁니다. 자, 유가가 빠졌어요. 전월 대비해서. 그렇다면 자, 전월비로 유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1.3이 그래서 플러스 그 한 1.3 중에 절반 이상이 유가에 관련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그래서 플러스 0.2로 바뀌는 건데 전년비는 왜 그래서 8.7이냐? 예. 딱 1년 전으로 돌아가봐서 유가 여러분 딱 보시면요. 예. 70달러대입니다. 70달러대에서 110, 120은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70에서 100이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그 영향만 한 1%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도 8.7이냐? 유가가 빠지는데 아직 주거비가 빠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거비. 제가 한번 이 패널일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미국 CPI에 들어간 주거비는 집값이 아닙니다. 임대료예요. 렌트. 임대료. 예. 그래서 자가로 거주하는 사람도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스펙의 그런 집에 렌트를 했을 때 그 가격이 인상되는 폭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집값도 아직은 미국은 안 빠지고 있어요. 빠질 기미는 있지만 네. 집값이 빠져도 렌트비는 좀 뒤이어 빠집니다. 뒷다 좀 이게 시차가 있어요. 예. 집값이 오르고 뒤이어서 렌트비가 오르고 그리고 자 집값이 떨어져도 뒤이어서 왜냐면 또 뭐 1년 계약, 2년 계약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의 집값은 빠질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두 가지 지표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펜딩 세일즈라고 가계약 이게 굉장히 급감하고 있어요. 급감. 그 얘기는 뭐예요? 거래가 마르고 있죠. 마르고 있다. 근데 이게 텔레그램에서 어떤 이제 채널에서 올려주신 걸 보니까 가격을 호가를 떨어뜨리는 매물의 비율이 거의 한 10년 내 최고치 한 7.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자, 거래가 줄었는데 매도자가 호가를 내린다. 이거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싫은 거죠. 그렇죠. 교집합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집값은 어쨌든 조금 빠질 기미가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임대료의 그런 상승도 둔화되거나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된다면 당장 CPI가 6, 5, 4로 안 떨어지더라도 임대료가 고점을 찍었구나라는 것만 하면 또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할 거예요. 예. 피크아웃이 왔구나. 그래서 예. 마지막 주거비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그런 7월 CPI 발표에서 잘 봐야 되겠다. 좀 그렇게 왜냐면요 CPI에서 40%가 주거비예요.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아주 주의 깊게 수요일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CPI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후행 아까 말씀해 주셨던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 빠진 거, 뭐 원자재 빠진 거, 뭐 방금 말씀해서 렌트도 이제 조금씩 빠지고 있고 아직은 안 빠졌어요. 아직은 안 앞으로도 빠졌고. 안 빠질 거야. 몇 달간은 안 빠질 거예요. 몇 달간은. 근데 예. 집값이 먼저 빠지기 시작하면 한 6개월 정도 후행해서 렌트비도 좀 빠지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상을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빠질 수 있다 예상하는데 저는 사실 생각 드는 게 이게 지금 만약에 뭐 8.7이 예상치다 하지만 정말로 어느 정도 이제 6, 7 뭐 이렇게 쭉쭉 빠지길 원하는데 네.
이게 이렇게 쭉 빠질 수 있는 그 요인이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은 조금 빠지고 그냥 계속 이제 약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지. 당장은 쉽지 않아요. 아까 당장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 주거비가 40%기 때문에 어. 당장은 쉽지 않은데 근데 유가가 좀 더 빠져주고 네네. 곡물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빠져주면서 네. 충분히 더 앞으로는 빠질 것이다라는 그 예상만 주어도 시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지금 우리가 유가가 벌써 빠지니까 이번에 CPI는 좀 덜 나올 것이다라는 걸 이미 예측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예측을 아마 시장은 빠르게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성장주가 좋은 거고 우리나라는 좀 바이오주가 갑자기 날아가는 거고 예. 이런 것들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뭐 최근에 좀 보고 계시는 뭐 종목들도 좀 있으신가요, 혹시? 최근에 뭐 특징주 같은 거 뭐 테슬라도 있을 거고 뭐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뭐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살짝 뭐 오른 다음 안에 성장주가 지금 다 같이 가니까. 들어오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약간 예. 아직까지 돈을 잘 버는 성장주 빅테크 테슬라 이런 것들 가고서 했는데 요새 되게 재밌는 현상 아세요? 뭐요? 돈 못 버는 성장주들이 하나둘씩 팍팍팍 튀어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들도 올라?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시장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일단 약간 이제 믿음이 있는 이제 빅테크들이 올라오는 거, 네. 테슬라가 올라오는 거 거기다가 지금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 쪽에 올라오는 거가 저는 아주 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약간 시장에 그 변화가 보이는 게 약간 낙폭이 과대한 기술주들도 좀 팍팍팍 튀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시장은 약간 저는 성장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나왔을 때 이제 그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류의 주식을 좀 좋아하시니까 상남자스러운 종목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제 돈을 못 벌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는 실적이 돈을 벌 수 있게 약간 흑자 전환하려고 하는 딱 초입 구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소형 성장주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종목들 가져가는 거. 자, 돈을 못 벌어요. 이게 조건이 중요한 거지. 보려고 이제 흑자 전환 하려고 해요.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이 있는 거죠. 예.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어. 그러면 그건 기회가 있는 거죠. 기대가 있다. 근데 자, 돈을 못 벌어요. 흑자 전환 할 것 같아. 주가가 10배 올랐어요. 아유, 이미 안 그거를 되지, 다 안 되지. 반영한 거잖아요. 근데 예. 지금처럼 약간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면 예. 분명히 그런 것들은 개별적인 바텀업 접근을 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투자자들의 개인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메인스트림은 아니다. 하지만 양념으로 예. 포트의 그런 이제 맛을 더해줄 수 있는 양념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런 걸로 메인으로 삼으시면 잠을 못 자고요. 그래요? 메인은 메인 어. 그런 이제 종목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실 제가 이제 책하고랑 있을 때는 팔란티어 어떻게 보냐. 지금 팔란티어 지금 폭락하고 있나요? 몰라, 나 팔란티어 못 아까 봤네. 어떤 분이 예. 뭐라고 하셨어요? 폭락하고 있다고 지금 13%. 진짜요? 예. 뭐 이슈가 있겠지. 우리 또 일단 책하고 저를 말렸어요. 하지 마라 이러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장고사님이 알려주시겠지 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준비한 잠깐 내용 보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 예, 2030년에 2천만 대 생산을 위해서 12개 기가팩토리 추가 건설. 원래 이 주장에 하락을 했다고. 아니 많이 올랐었고 약간 호재가 예. 다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지금도 예. 시간에서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테슬라는 모르겠어요. 단기로는 맞추기 어려운데 장기로 두면 뭐 2천만 대는 옛날부터 한 얘기죠. 예. 그래서 2천만 대는 옛날부터 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지금 만드는 팹은 한 팹당 한 200만 대까지 만드는 그런 걸 설계를 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프리몬트 공장을 제외하고는 다 200만 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상하이가 월 10만 대, 그래서 이제 120만 대까지 이제 확장을 해놨고 다른 모든 공장들 그렇게 돼. 그러면 2차 2천만 대.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예. 지금 전 세계에서 1년에 자동차가 한 8천만 대 정도 팔려요. 전 세계에서 8천만 대. 8천만 대 정도 팔려요. 근데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고 로보택시가 되면 8천만 대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월 그러니까 연간 판매되는 게 네. 좀 7천, 6천 이렇게 줄어들겠죠. 음. 자, 근데 테슬라는 2천만 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점유율을 몇 프로를 가져가겠다는 4분의 1이네, 거냐? 4분의 1이네. 근데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러네요. 근데 결국에는 어. 다 팔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 아니 네. 대기 타고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뭐 사실 지난번 그 테슬라의 주주총회를 보시면 정말 이제 원대한 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최근에 보면은 저는 이건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요번에 이제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라. 9월 30일 날 AI 데이 2가 있지 않습니까? 네. AI 데이 2에서는 FSD의 그런 인공지능이 얼만큼 발전했느냐를 확인하는 너무 가슴 뛰고 설레는 순간입니다만 거기서 로봇에 대한 기대는 하진 않습니다만 뭔가 보여준다고는 했어요. 근데 9월 30일 날. 네, 지금 FSD 베타가 비보 좌회전을 90%까지 완성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주총에서. 네. 그러면서 연말에 이거를 다 릴리즈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미 쪽에는 구매한 사람들 지금 이제 베타 테스터들만 하고 있는 거를 다 풀겠다는 건데, 자, 비보 좌회전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보 좌회전 잘하십니까? 비보 좌회전? 네. 이거는 그러니까 초보 운전하신 분들은 아예 네. 꿈도 못 꾸는 게 예. 비보 좌회전인데 예. 90%의 지금 완성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초보 운전보다 운전을 잘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성숙도를 계속 지켜보시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게 또 9월 30일 날 AI 2에서 예. 많이 우리가 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잠깐 봤지만은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갔다. 그래요? 예. 뭐 이슈가 있겠지. 예, 지금 뭐 어닝 EPS가 또 하회됐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시간 있는 김에 네. 최근에 어쨌든 그 제일 첨예한 분야가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미중 어쨌든 자 펠로시는 떠났고 자 포위했던 공격은 그 훈련 이제 중국의 군사훈련 대만을 포위했던 군사훈련은 끝이 났지만 결국에 미중의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는 반도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 물자죠. 네. 제일 중요한 전략 물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 유럽이 천연가스를 못 구하면 얼어 죽을 수 있지만 그래서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없으면 네.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방송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뭐 컴퓨터 이런 휴대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무기를 못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200만 명 우리 그 축하 그런 이런 강당에서 했잖아요. 3%가. 네네네. 그때 이명록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러시아가 지금 반도체가 안 들어가서 미사일도 못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황하고 다른 거죠. 러시아가 무기가 소진됐는데 반도체가 안 들어가니까 못 만든다는 그 정도로 반도체가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미중 전쟁에서 중국을 제압하는 방법이 딱 뭐 하나만 빼면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반도체만 안 들어가게 만들면은 이미 패권 경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를 넣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대만에 지금 포위해가지고 뭐 군사훈련 한 해 만에 뭐 지금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TSMC가 필요한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중국군이 들어오면 TSMC가 가동 불능되도록 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예.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러면 칩포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미국의 기술이 있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못 받으면 우리도 끝이에요. 그리고 파운드리 고객사가 미국에 다 있는 거죠. 그죠?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 다 고객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 홍콩이라고 해요. 네. 홍콩 포함하면 중국 60%라고 하는데 거기서 조립을 해서 결국엔 다 유럽, 북미로 가긴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미국 편에 쓰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결국 그렇게 갈 거고. 근데 네.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중국에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시설이 있다는 거죠. 시안에 삼성 랜드 공장이 있고 우시에 예. 그 하이닉스 디램 예. 공장이 있는데 이게 비중이 만만치가 않아요. 랜드는 삼성 랜드의 40%, 하이닉스 디램의 50%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장비가 안 들어간다? 중국으로? 그러면 이 공장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게 문제인데 이미 칩포가 아니더라도 예. 중국에 대한 제재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에서 이 지원법을 통해서 미국의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 문제가 굉장히 좀 아킬레스건으로 좀 남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그런 것들은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냅두면은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요 쫓아오게 돼 있어요. 수율이 안 나와도 적자가 나도 정부가 메꿔주는데 결국에는 쫓아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수율이 안 나와서 돈을 못 벌면 망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경쟁이잖아요. 안 망하게 해서 돈 대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눌러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만한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반도체 뭐 중국의 편에 들어도 그렇고 미국 편에 들어도 그렇고
예, 또 그런 상황이다. 아 이미 편은 정해졌다니까. 가야 되는데 미국인데. 정해졌어 이미. 예. 어디로 갈지는 예. 이미 뭐 그 또 약간 구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사드 보복 아마 투자를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드 보복이 몇 년이었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투자 기억을 떠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중국 수혜주 투자하셨던 분들 아주 박살났었거든요. 예. 그 대신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은 나쁘지 않아요. 중국하고 경쟁하는 산업 뭐가 있습니까? 중국하고 경제 가는 거. 대판 붙고 있는 게 있죠. 2차 전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아, 2차 전지? 네, 2차 전지가 있고 예. 또 중국이 꽉 잡고 있지만 비집고 가려고 하는 분이 이제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중국과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미중의 패권 전쟁은 네. 정말 앞으로 모든 그런 투자의 헤게모니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짧지만 우리 또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왜 그러냐면 오늘 고마운 게 예. 원래 오늘 이분이 나오는 날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 때문에 나온 겁니까? 형 때문에. 형님 때문에 나 때문이면은 홍석이 때문이야. 네. 어쨌든 더 예. 고마운 우리 또 지금 이 홍수를 뚫고 네. 예, 정말 용처럼 날아서 저희 스튜디오 바로 오셨습니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래 오늘 비번인데 그죠? 원래 나오는 날 아닌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가실 때 되셨으니까 조심히. 자, 그래도 또 좀 네. 예. 몇 분 드리면 될까요? 그래도 오셨는데 임팩트 있게 저희 네. 뭐 시장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네, 이번 주 이제 시장에 대해서만 딱 하고 싶은 예, 말씀 5분 말씀해 주시면 될 동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여유 있게 하세요. 이 중에서 예. 제일 중요한 거 좀 준비하신 거예요. 5분 동안 사과드리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오늘 사과는 제가 해야 되고 저 때문에 나오신 거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못 앉아서. 네. 괜찮습니다. 핑계 나인데 제가 원래 지각을 안 해요. 네. 지각을 안 하는데 예. 정말 오늘 올림픽대로 오면서 차가 이대로 떠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오늘 급하게 오셨으면 사고 났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급하게 올 수가 없었어요. 차가 움직이질 않아서. 그냥 일단 주차장이죠, 주차장. 예. 예. 어쨌든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예. 컴팩트하게 진행하고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네. 일단은 일단 전일 미국 증시 어제는 이제 상승하다가 네. 상승폭 이제 다시 이제 출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연준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고용 지표가 잘 나왔고요. 고용 지표가 정말 잘 나왔는데 이게 뭐 시장이라는 양상 양면성이 있어서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으니까 또 예. 울트라 스텝을 그러니까요. 하겠구나. 예.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이번에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실업률이 3.5%인데 3.5%라는 게 완전 고용 아닙니까? 50년 내 최저치거든요. 그러니까요. 50년 내 최저치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같은 침체 얘기하는 사람 나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자리가 이제 부족한 그러니까 이제 구인난이죠 지금 사람이 없는 상태인 거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뭐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것 자체가 지금 경기를 강력하게 이제 떠받치는 것들. 과거에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들 예를 들면 대공황이라든지 언제나 실업률이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다 길바닥에 나왔는. 예, 맞습니다. 우리 또 IMF 때 우리 아빠들 진짜 엄마들 힘들었죠. 아빠 엄마들 진짜.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9월 75bp 금리 인상을 거의 70%까지 보고 있는 상황. 연준에서는 연말까지 목표를 3에서 3.5%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임스 볼러드 총재 같은 경우 4%까지 올려야 된다. 예, 어쩌면은 그럴 가능성도 조금씩 높여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경기가 강력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빠르게 올리고 그 대신 조금 더 내리는 템포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지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거든요. 화이자에서 이번에 글로벌 블러드 테라퓨틱스라는 업체를 바이오팜을 50억 달러 약 7조 원 정도에 인수하겠다고 오호. 꽤 빅들이 나왔는데 예. 이 글로벌 블러드 테라퓨틱스는 현재 상장사고요. 겸상 적혈구제 치료제 옥스브레이타라는 것을 이제 작년 FDA 승인을 받았는데
겸상적 결국 정상적 혈구가 뭐냐면 이게 겸이 이제 낫겸자 낫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진 거. 그러니까 원래 적혈증구는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네. 예. 부체인데 이게 일종의 유전병이에요. 야청이 돼서 촉발하는 증세가 대표적으로 빈혈, 뇌졸중, 각종 합병증을 이제 유발하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고요. 특히 흑인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흑인층이 대부분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의 난치병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예. 치료제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 치료제를 실제로 개발하다가 실패를 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이제 여러 빅팜에서 이제 탐냈던 매물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하지 않을까. 돈이 많으니까 그죠. 예. 화이자. 돈이 얼마나 많아.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거지 뭐. 그리고 헝그리가 없어서 화이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야 돼 그냥 이런 애들은. 예. 자, 오늘 내일 혹시 또 나오시게 되는 거죠? 예, 내일도. 오늘 하고 예. 이번 주는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예, 나올 예정입니다. 아, 월, 화, 수 다 나오시나요? 예, 아. 기존에 이제 화수였기 때문에. 예, 예. 한 알겠습니다. 예. 3, 4분 더 하시게. 아, 그래요? 저기 우리 예. 이 PD님이 시간 좀 더 드리라고 하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걸로 할까요? 그러면은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나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조금 내일 모레까지 장이 있으니까요. 예. 네. 조금 시장하고 조금 관계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차기 공화당 미국 대선 후보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몇 프로예요? 공화당 후보 선호도 1위가 나왔는데요. 네. 그 이제 보수 성향 단체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긴 한 건데 69%가 24년 차기 대선 후보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아, 아니 연세가 근데 뭐 바이든 보다 대통령보다는 어려. 몇 살, 몇 살 어려? 어리시죠. 예. 야. 펠로시 누나보다 훨씬 어려. 그래요? 펠로시 누나 40년생이고 야. 바이든 낸시 대통령이 펠로시. 42년생인가? 예, 낸시 펠로시가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고 그 전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을 몇 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얼마 전에 실시했는데 트럼프가 이겼어요. 예,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은 뭐 합당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안티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성향이 중도예요. 원래 그렇게 안티가 많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자금의 워낙 상황이 어렵고 경제난이 심하다 보니까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진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안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철저히 구별하는 스타일인데 예.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극우 성향 혹은 극좌 성향의 이제 소위 말하는 팬층과 안티가 많이 구분되는 그렇죠. 후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르펜 후보라든지 예. 상당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죠. 향후에 뭐 각국 유럽도 뭐 극우화되는 성향이 나타나고 극우 있고. 아니면 극좌. 맞습니다. 그죠?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맞아. 미국도 소위 말하는 가장 황금비였던 70년대라든지 80년대 그때 당시에 뭐 유명한 대통령도 있죠. 로널드 레이건이라든지 케네디라든지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안티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기가 힘들면은 그렇게 남을 포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맞아. 소위 말하는 미국의 러스트벨트층, 중부, 남부에 있는 어려운 백인층이 굉장히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컸잖아요. 저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중국이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고 있다. 예. 이거를 아주 잘 효과적으로 이용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고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 이제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결국은 바이든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중간 선거가 중요하고 지금의 이제 경제난을 풀어나가는 게 아마 향후 대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엄청난 또 생각할 거리를. 예. 정리해 주셨어요. 사실 뭐 이제 국제 정치학을 모르겠지만 그 국제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러 행보를 좀 안 좋게 봤던 거는 있었거든요. 과거에. 뭐 그런 게 뭐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예. 하여튼
이런 게 있었네요. 그리고 바이든이 더 나이가 많구나. 나 더 많아요. 낸시 누님이 더 많으세요. 너희씨님 더 많아. 누님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또 정말 힘든 길을 또 오신 저희 미래서증과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뵈야죠. 예, 조금 몇 개 놓친 부분은 내일 시간 그쵸? 되면 좀 예. 추가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정말 조심히 거북이 가셔야 운전. 돼요. 예, 네. 정말. 예, 저희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광고 잠깐 보시고 바로 2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